좀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다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옥토버, 그죠? 10월 달에는 거의 뭐 90%의 확률로 올라왔습니다. 90%의 확률로. 반갑습니다. 1등 예비부자 하하님, 어서 오세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역대 9월 달만 보면 하락세가 나왔던데 이번 주는 비트 시세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 주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아시다시피 얘가 멈춰 있잖아요. 뭐야? 현물 ETF. 오늘은 미 증시 휴장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를 통한 견인을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오늘은 그냥 꾸준히 행보세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양봉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 플러스 이번 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주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피봇 포인트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 오늘 일봉이 마지막으로 걸쳐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야. 한마디로 지금 기준점에서 하방으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박스권이 상단에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200일선 이렇게 지나가죠. 상단에 있으니까 200일선을 다시 재돌파해서 위에 안착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 여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지 못한다면 박스권 하단으로 향하면서 바로 직전 저점의 지지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 주 내내의 어떤 그 움직임을 정의하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럴 거면은 쩔코 동생한테 그런 질문을 왜 하겠어, 그죠? 그 와중에서 그러면 이번 주 팔아야 되나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번 주는 현재 기준으로서 상승보다는 하락에 가까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락이라고 표현했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준점 뭐예요? 55K 여기를 눈여겨보셔야 된다. 따라서 지금 어디 있어? 58K. 그럼 55K까지는 3,000달러 정도 갭이 있죠. 내가 롱주문을 갖고 있는데 이 3,000달러에서 위태위태해. 아, 나는 그럴 줄 알고 4,000달러, 그러니까 55가 아니라 54로 설정했지. 이것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꼬리만 달려도 청산 나오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좀 높이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조금 여유를 더 두세요. 항상 마지노선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두셔야 이런 아래 꼬리, 윗꼬리에서 청산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질문의 주요 내용이 9월 달만 보면 하락세가 나왔던 데잖아요. 9월 달 보면 하락세가 나왔던데 이번에는 괜찮을까요? 일단 9월 달만 보면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100%는 아니지만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9월 달에는 별명이 없어요. 별명이 없다는 건 특징이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9월 말고 10월 달은 또 별명이 있어요. 10월 달 별명이 뭡니까? 업토버라고 해요. 업토버. 10월 달이 영어로 옥토버잖아요. 옥토버. 근데 10월의 별명이 옥토버가 아니라 업토버입니다. 업토버. 상승한다는 얘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9월에는 무조건 하락했나요? 아닙니다. 9월에도 상승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9월에는 하락한 적이 더 많나요? 네, 맞습니다. 9월에는 하락한 적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매번 내리기만 했던 건 아니지만 내렸던 적이 더 많기 때문에 9월 달 장세는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는 없어.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을 앞두고서 이렇게 예수금 추이가 막 20-30%씩 이렇게 줄어가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 유동성을 통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직 금리가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록 9월 19일이에요. 아시죠? 네, 9월 19일. 그 이전으로 돌아오면은 9월 11일 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FOMC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눈치를 본다는 건 이 시세적으로 표현하면은 횡보에 가깝잖아요. 그죠? 눈치를 보는 장세가 될 것이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바로 9월 11일 날 CPI 물가
지수죠. 그리고 9월 19일 FOMC까지 한마디로 9월 달은 10의 자리 숫자 요때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 주의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금리 인하 단계에선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부터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번 달을 요약해 보자면 9월 11일 CPI, 9월 19일 FOMC 이게 어떤 그 9월 달의 핵심 요소고 9월 19일 날 금리가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하는 유동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늘어나진 않아. 다만 이제 사람들의 기대 수요는 좀 몰릴 수 있겠죠. 야, 금리 인하되면 그때부터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지라는 생각들로만 투자되는 자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금들은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됐는데 왜 유동성이 늘어난 게 내가 체감이 안 되지? 왜 시장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단기적인 매도세로 다시 돌아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에 가장 큰 호재가 있더라도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첫 번째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두 번째 금리 인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다. 따라서 9월 달의 장세는 확률적, 여태까지 데이터 확률적으로 보나 또 이런 그 이벤트의 어떤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성 그리고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성 이런 것들로 보나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9월 달에는 그냥 고만고만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고만고만한 와중에 호재가 별거 아닌데 여기서 작은 악재라도 하나 나오면은 좀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다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업토버, 그죠? 10월 달에는 거의 뭐 90%의 확률로 올라왔습니다. 90%의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왜 업토버가 됐는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9월 달에 지금 10월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9월 달에 그냥 바닥으로 쳐박기만 할 것이냐 이런 불안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안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시기보다는 10월까지는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어차피 지금 한 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파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투자를 시작했어. 근데 여기가 반감기죠. 반감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매도하는 거랑 반감기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매도하는 거랑 뭐가 제일 좋겠어요? 당연히 반감기 이후에 한 달 여기서 이번 주 내릴까 이번 달 내릴까 언제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기다리면 언젠가 시세가 여기가 있을 텐데 그때 파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운 투자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늘 해드리는 비유인데 어차피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서울까지 가는데 대전을 떠나서 아직 대구도 안 왔는데 이거 많이 막힐까? 다음 휴게소에서 쉬어야 될까? 이번 휴게소에서 쉬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너무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상황부터 하시다 보면은 도착해서는 거의 눈이 빨개져가지고 피곤해서 다음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 지나서는 어차피 1년 동안 올라갈 건데 중간에 뭐 한두 번 개미털기, 뭐 두세 번 개미털기 나오는 게 대세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차피 서울은 가게 될 것이다. 시장의 사이클을 명확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번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가 오면 두려워서 사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산 것들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냥 시장의 사이클에 잘 맞추고 이번 사이클에도 돈을 벌었다면 그중에 또 일부를 또 재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시면서 현실적으로도 비트코인 사이클에 맞춰서 4년마다 한 번씩은 여러분들의 삶이 쭉쭉 성장하시면서 또 투자금도 적절한 규모로 운용을 해나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